네, 안녕하세요. 쉬운 사주 공부 매화계곡TV의 김태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주 공부를 해본 사람이든 안 해본 사람이든 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얘기죠. 도화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화살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많은데요. 제가 이번 시간에 도화살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고요.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도화살은요, 일단 어떤 뜻인가부터 알아야겠죠. 도화살의 도자는요, 복숭아 도자고요. 화는 꽃화자예요. 즉 복숭아꽃이라는 뜻이에요. 복숭아꽃은 다른 꽃에 비해서 향이 진하고 달달한 향이 너무너무 멀리까지 퍼지거든요. 그래서 도화라는 꽃은, 복숭아꽃은 멀리에 있는 벌레나 나비나 각종 곤충을 불러들이는 그런 강한 향이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도화꽃 나무는 굉장히 그 에너지가, 향기가 멀리 퍼진다고 해서 도화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도화꽃이 있다고 해서 다 도화살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도화와 도화살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사주에 도화 글자가 있는 거하고 도화살이 있는 거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도화가 이루어지는 구성 요건, 그 도화별로 특징과 해야 할 직업이라든가 적성 같은 것도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주의 만세력을 보시면, 요즘은 휴대폰에 앱을 깔아서 자기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이렇게 사주 명식이 딱 뜨잖아요. 그럼 8글자가 있어요. 위에 4글자, 밑에 4글자. 이래서 총 8글자가 사주팔자예요. 이 사주팔자를 딱 입력해서 보시면 밑에 4글자 중에 자오묘유 요런 글자가 있으면 이거는 도화의 글자입니다. 이렇게 생긴 글자가 있나 없나 찾아보시고요. 이런 글자가 이 지지 4글자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아, 도화의 글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화의 글자가 있으면 아, 예쁘구나, 향기가 나는 꽃이 있구나,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화살로 발현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자오묘유 중에서 이 자라는 글자가 이 밑에 4글자 중에 한 군데라도 있으면, 연월일시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한 군데라도 있을 경우에 연과 일에 해, 묘, 미 이런 글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자수가 도화살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오라는 글자 보세요. 오라는 글자가 지지의 4군데 중에 하나라도 있는데 사유축이라는 글자가 연지와 일지에 아무 쪽이나 상관없어요. 하나만 있으면 도화살입니다. 무조건 자오묘유가 있다고 다 도화살이 아니고 도화의 글자고요. 이 글자가 어떤 글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도화살로 발현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유라고 하는 글자 있죠? 유라고 하는 글자 보세요. 이렇게 생긴 글자예요. 이런 글자는 신자진이라는 글자가 셋 중에 하나가 연지나 일지에 있으면 도화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묘라는 글자가 있죠? 묘라는 글자는 인오술 요 3글자 중에 하나가 연지와 일지에 있으면 도화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바로 도화 향기가 멀리 퍼져서 벌레와 나비와 벌을 불러들이는 그런 강력한 에너지를 발휘한다는 겁니다. 이 도화의 에너지는 주목받는 기운, 모든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 도화살이 있으면 튀는 행동을 하고 또 이렇게 사람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흔히들 여자만 도화살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남자도 도화살 영향을 받고요, 여자도 도화살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도화살이 있는 사람들은요, 특히 이성 간에서 강력한 에너지로 상대방을 끌어들이는데 하나만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의 이성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아, 조금 문란하구나, 아니면 끼를 부려서 이성을 현혹하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이성뿐 아니라 모든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에는 이 도화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화살이 있는 사람이 인기 직업을 갖거나 연예인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주목받는, 저희처럼 유튜브를 찍는 일을 해도 좋고요, 이런 일을 했을 때 많이 효과를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도화살이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우리가 도화살이 좋은 것만 있으면 도화귀인이라든가 도화복성이라든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 도화살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도화살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일 살자를 써서 나에게 피해가 오고 어떤 해코지가 되는 영향이 되는 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화살이 어떤 경우에 안 좋은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도화가요, 내 사주에서 용신이나 희신의 역할을 하는 글자에 있을 때는 도화살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도화살을
더 발전시키고 더 두드러지게 해서 인기를 끌어모으고 주목받는 기운으로 일을 하면 좋다는 거죠. 그런데 내 사주에서 도화의 글자가 기신이나 흉신의 역할을 해서 좀 안 좋은 역할을 하는 성분이다, 그런 기능을 하는 글자에 도화가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도화의 끼를 조금 감추시고 누그러뜨리고 덮어쓰고 숨으셔야 됩니다. 이걸 발휘를 하면 안 됩니다. 결국 이것은 나에게 나쁜 역할을 하는 도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도화의 에너지에 끌려가서 내가 운이 안 좋고 또 이렇게 안 좋은 글자의 도화가 있을 때 이 도화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명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이런 얘기를 고객분들에게 알려드리시고, 또 내가 내 사주를 봤을 때 내 도화의 글자가 나에게 기신이나 흉신의 역할을 할 경우에는 도화끼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라도 감추시고 자기 자신을 통제해야 됩니다. 이걸 반드시 명심해야 되고요. 도화가 나비와 벌을 불러서 내 씨앗을 널리 퍼뜨리고 나를 발전시키고 알리는 역할을 하면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도화가 벌레를 불러들이면 병들게 하고 갉아먹고 결국에 나를 죽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화가 나에게 어떤 용신으로, 어떤 희신으로, 혹은 어떤 기신으로, 흉신으로 작용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금이 많은 사주라서 금이 나에게 기신 역할을 하고 좋지 못하는 역할로 존재할 때 이 금도화는 유죠. 주로 유도화는 반짝거리는 보석을 좋아하거나 귀걸이, 목걸이, 반지 뭐 주렁주렁 하시고 튀는 행동을 하거든요. 그땐 조심하셔야 돼요. 본인이 내가 유도하는 글자가 금도화가 나한테 나쁜 역할을 하는 글씨구나, 이걸 아시면 무단하게 옷을 입으시고 튀지 않게 행동하시고, 그래야지 도화의 해로움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도화는요, 공부를 하다 보면 왜 도화살이 형성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공부는 그 학문의 폭이 조금 넓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도화살이 있나 없나, 또 도화의 종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요. 도화의 종류에는요 4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해묘미 이렇게 목으로 구성됐을 때 묘는요 목국이라고 해서 목도하고요, 그 다음에 사유축 이래가지고 금이 이루어진 곳에서 중간에 있는 왕지에 있는 유가 금도하고요, 그 다음에 인오술 해가지고 이렇게 화국에서 오화가 또 화도합니다. 그리고 신자진 해가지고 이렇게 수도화 중에서 자가 우리 수도화로서 또 한 가지 도화가 됩니다. 이래서 자오묘유는 자는 수도화, 오는 화도화, 묘는 목도화, 유는 금도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도화를 가지신 분들은요, 목은 시작의 에너지고 청춘의 에너지거든요. 즉 묘를 가지신 요 글자 아시죠? 요 묘목의 글자를 가지고 있는 분은요, 첫눈에 봤을 때 아주 귀여운 인상을 풍겨요. 남자고 여자고 참 귀엽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왠지 모르게 생동감 있고 시작을 잘해요. 그래서 이런 묘도화를 가지신 분들은 연애를 좀 자주 합니다. 시작을 잘해요. 이 사람하고 사귄다 싶으면 또 저 사람하고 금방 사귀고 이렇게 시작을 잘 하시죠. 그리고 묘는 나무기 때문에 바람이고 소문입니다. 그래서 묘도화를 가지신 분들은 소문이 그렇게 잘 나요.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사귀더라,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더라, 이렇게 소문이 잘 나요. 도화를 가지신 분들이 이 목이 희신이나 용신의 역할을 할 때는요, 어떤 직업이나 어떤 쪽의 특성을 가지냐면 기획하고 창작하는 분야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냅니다. 디자인 쪽도 좋고요, 또 누구를 가리키는 역할도 좋습니다. 그래서 묘를 가지신 분들은 그런 쪽으로 자기 특성을 발휘하시면 조금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도화를 가지신 분들은요, 화도화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불타오르네 이런 의미예요. 이 화도화를 가지신 분들은 자기 얼굴이나 행동에 뭔가를 감추지를 못하세요. 그대로 있는 대로 드러내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도화를 가지신 분들은요, 누구를 사귀면 자기들이 다 얘기하고 다녀요. 애인이 될 사람입니다, 남편이 될 사람입니다, 부인이 될 사람입니다, 주변에 다 소개를 하고 다니세요. 그리고 오도화를 가지신 분들은 끝장을 보는 성격이라서 아주 정열적으로 사랑을 하지만 돌아설 때는 아주 냉정하게 맺고 끊고를 잘 하시는 분들이세요. 이게 오도화는 타버려서 재가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도화를 가지신 분들은 드러내고 자기를 알리는데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 방송, 그리고 이런 통신 이런 쪽으로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면 아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도화는요, 금도화입니다. 유는요, 천간 위로 올라가면은 이 신금이 되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지상에서 유금이고요. 닭이라는 글자잖아요. 굉장히 닭이 날카로운 주둥이로 뿌리로 뭐를 쪼아먹는 역할을 하잖아요. 날카롭고 세심하고 냉정한 면이 있죠. 그리고 이 유도화는요, 계절적으로 가을입니다. 가을은 모든 것을 수렴하고 이렇게 응축해서 열매 맺는 결과, 그래서 열매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단단하고 결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도화를 가지신 분들은요, 되게 깔끔을 떨어요. 남자고 여자고 간에 유도화 가지신 분들이 조금 액세서리를 좋아합니다. 반짝거리고 치렁치렁하고 뭐 보여주는 그런데 굉장히 치중하는 편이고요. 유도화를 가지신 분들은 나도 깔끔하지만 남에게도 내가 비춰지는 걸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상적이지 않은 사랑, 뭐 불륜을 한다 이러면 절대로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유도화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도화를 가지신 분들은요, 주로 어떤 일을 하면 좋으냐면 디자인이라든가 어떤 뭘 꾸미는 쪽으로 하면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는 즉 이꼴로 금입니다. 금, 현금이에요. 그래서 금융이라든가 돈 버는 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잘 하십니다. 그래서 유도화를 가지신 분들은 그런 계통에 더 탁월하게 반응을 할 수 있고요.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잘 하시고 맺고 끊고를 잘 하시는 분들이 유도화와 오도화입니다. 그렇지만 유도화가 조금 더 그 수렴의 작용이고 이 정리정돈의 작용이기 때문에 유도화를 가지신 분들이 좀 더 그런 성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도화는 물입니다. 물이고 밤이고 깜깜한 시간입니다. 우리 자정이라고 하잖아요. 쥐 자자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 자정의 밤에는 깜깜하니까 문을 닫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음침하고 비밀스럽고 왠지 모르게 자기 자신을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수도화가 있는 사람하고 연애를 하거나 교제를 할 때는요, 그 사람의 속마음을 모른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자신은 어두우니까 더듬거리면서 걷다 보니까 이게 더듬는 경향이 있어요. 자아도화를 가지신 분들은요, 신체 접촉, 스킨십을 좋아하십니다. 계속 치대고 만지고 이렇게 부비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자수도화를 가지신 분들 가만히 살펴보면요, 남녀 모두 할 거 없이 이렇게 스킨십, 이렇게 만지고 치대는 걸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우리 자수는 수그래서 지혜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두뇌 회전도 좋고요.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자수도화를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수도화는 어두운 시간에 집중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수도화를 가지신 분들은요, 연구하고 철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깊이 있는 학문을 굉장히 잘 하십니다. 이렇게 도화별로 특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외에도 이 도화의 특징은 무궁무진하고 많습니다. 이 도화가요, 요 목화, 토, 금수, 토는 이제 중앙이니까 빼고요. 목화, 금수 이렇게 네 가지만 봤을 때 이런 성향이 있지만, 이거 말고도 육친에 따라서 이 도화가 달라집니다. 상관 도화를 가지면 잘난 척 하면서 그 잘난 척으로 인해서 또 자기가 피해를 보거나 남을 무시하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요. 또 편인 도화를 봤을 때는 약간 집착적인 그런 게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편관 도화는 어떻고 또 재성 도화는 어떻다, 각종 도화별로 특징이 다 있어요. 그런 내용, 더 깊은 내용은 블로그 오셔서 확인하시고요. 내 사주의 지지에 자오묘유 글자가 있으면 도화의 글자다. 그리고 이 도화의 글자만 있다고 해서 도화살이 아닙니다. 도화살이 되려면 강력한 도화꽃의 향기를 멀리 퍼뜨려서 다른 모든 벌레와 나비와 벌을 끌어당기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도화살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은 오행, 희용신, 또 희신용신 이런 식으로 발동이 돼서 그것이 도화가 되면은 나에게 좋은 역할을 해서 벌과 나비를 불러들이는 거고, 귀신이나 흉신의 글자에 도화가 딱 있을 경우에는 벌레만 꼬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진짜 도화살이죠. 도화의 글자가 있는 분들은요, 또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연지나 일지에서 내가 도화살을 만나지 않아도요, 이 도화의 글자가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도화를 만날 수 있는 기운이 있어요. 세운이나 대운이나 월운이나 이렇게 운에서 마찬가지로 이 도화를 발동시키는 글자가 들어왔을 때, 아, 내가 도화가 발동이 되는구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내 사주에 유라는 글자가 도화인데 있어요. 그런데 운에서 신이라는 글자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자 진에는 유가 도화라고 했잖아요. 아, 도화를 발동시키는 운이 온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도화운이 왔을 때는 나이가 어린 학생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는 이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리고 나이가 좀 찬 성인들은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는 운을 볼 때는 도화살 운이 있나 없나를 보거든요. 도화살도 결혼을 할 수 있는 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가정을 가지신 분들은 주의해야 될 때 이제 도화살이 왔을 때 유혹의 별이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어떤 아이템을 눈을 돌려서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주목받고 남을 끌어들이는 별이기 때문에 이성 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흔히들 뭐를 보러 가시면 도화살이 발동됐으니까 이성관계 조심하세요 라고 말씀하거든요. 다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도화살은 다시 정리해 드리면 도화꽃 나무가 강한 향기로 각종 벌레와 나비와 벌을 끌어당기는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화살이 있으면 나는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고요. 내가 사주에 그 도화살에 해당하는 글자가 용신이냐 희신이냐 아니면 기신이냐 흉신이냐에 따라서 이 도화살이 나에게 좋게 작용할 수도 있고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에게 흉신이 되는 글자가 도화가 있다 이러면 이 도화성을 발현시켜서 남들에게 퍼뜨리고 도화기를 부리면 좋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끼를 누르시고 조용하게 사셔야 되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많이 찾으시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이 도화의 글자가 희신이고 용신이면 난 이 도화를 많이 발전시켜서 끌어당기는 에너지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도화살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귀에 쏙 들어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시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기로 약속하면서요. 감사합니다.